카카오뱅크가 상장 첫날 정말 미쳐 날뛰었습니다. 고평가 논란을 한순간에 일수하고 무려 30%나 떡상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다음 타자로 나서게 된 롯데렌탈, 최근 연이어온 공모주들의 흥행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청약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포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던 카카오뱅크의 공모는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증거금으로 빌렸던 마이너스 통장이자 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삽시간에 수십만원의 돈을 거머쥔 후기들이 연이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최근 공모주들의 흥행 실적이 후끈 달아오르니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대형 공모주 롯데렌탈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많이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과 회사들에게 자동차를 빌려줘서 이익을 내는 렌터카 업체인데요. 물론 일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기기들을 렌탈하거나 또 신사업을 준비 중에 있지만 2020년 3분기 기준 아직까지 매출의 90%가 차량 렌트와 중고차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연이어 있었던 대형 공모주들을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처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공모되어 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전통적인 산업의 회사가 공모주로 나오게 되니까 신선하기도 한데요. 그런 기존의 공모회사들과 롯데렌탈이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롯데렌탈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산업의 업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인데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롯데렌탈이 더욱 매력적인 공모회사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공모 주가로 환산된 금액이 기존의 공모 기업들에 비해서 꽤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롯데렌탈의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회사들이 현재 롯데렌탈에 이어 업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SK렌터카와 AJ네트워크스를 그대로 기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근본 있는 기업 가치평가에다 적지 않은 할인율이 적용되기도 했고요. 롯데렌탈의 이런 보수적인 기업 가치 평가는 공모주들의 열성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겐 꽤나 인상 깊은 대목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요즘 핫하다는 카쉐어링, 그 중에서도 업계 2위인 그린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롯데렌탈이기 때문입니다. 소카와 그린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1, 2위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카가 거론되고 있는 기업 가치만 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정말 요즘 시중에 돈이 정말로 많이 풀리다 보니까 몇 조 원의 기업 가치라는 평가의 표현이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이번 롯데렌탈의 공모주 청약에 있어선 카쉐어링 업체 2위에 그린카를 소유한 롯데렌탈이 평가받는 회사 전체의 금액이 약 2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런 게 바로 정상적인 기업 가치의 평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좋은 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롯데렌탈. 그런데 모든 전망이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각에서는 롯데렌탈의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약 600%로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다는 말은 내가 가진 자본보다도 더 많은 돈을 빚으로 끌어다 썼다는 말이 되죠. 마치 우리가 2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다면 은행에서 남은 돈 1억 5천만 원을 끌어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롯데렌탈이 위치한 산업의 특수성 역시 떼어놓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 예컨대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값비싼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산업군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산업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500%에서 100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증가되는 자본금을 통해서 부채 비율이 기존의 600%대에서 업계 평균 수준인 400%대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롯데렌탈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리해보면 이번에 나오게 된 롯데렌탈의 공모주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혹은 저평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엔 자신을 디즈니 회사와 비교하면서 몸값을 끝없이 올리고자 했던 크래프톤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롯데렌탈이라는 기업을 보면서 회사나 개인들에게 회사가 직접 나서서 단기 또 장기로 자동차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돈을 잘 벌어다 주었지만 요즘 같은 IT 플랫폼 시대에도 꾸준한 영업이익을 불러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자동차를 타는 방식이 내가 그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혹은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빌리는 것이 거의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바로 이런 자동차를 대여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바람이 한 발 앞선 미국에선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카쉐어링 플랫폼 또는 목적지에서 목적지로 카풀이 필요할 때 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 아예 회사는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자동차를 빌려주고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을 이어주는 서비스 플랫폼까지 너무나 다양한 방식들의 자동차를 대여하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양해진 생태계 속에서도 롯데 렌터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그런 큰 영업이익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들일 수는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카쉐어링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사람 숫자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함께 포착할 수 있었는데, 그럼 미국의 카쉐어링 업체들 중에서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것은 바로 튜로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로 쏘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에겐 미국의 쏘카와 같은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주로 한 달, 6달 이렇게 중장기로 빌리는 자동차 서비스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회사죠. 그런 튜로는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긴 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튜로는 그 나름대로 틈새 시장에서 조금씩 성장을 해왔긴 했지만 차량 렌탈 산업 전체 입장에선 아직까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주거 공간을 공유한다는 에어비앤비의 점유율 격차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주거 공간을 공유한다는 에어비앤비는 기존에 있는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이렇게 큰 선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똑같이 차량을 공유하는 튜로라는 서비스는 기존의 렌터카 업체들에 비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론 에어비앤비는 기존에 있었던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들보다 압도적으로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정말로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보통 여행을 갈 때 괜찮은 호텔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혹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하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몇 년 전에 런던에 갔었을 때 친구들 7명에서 잘 수 있는 집을 거의 한 15만원 정도로 1박에 묵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7명이서 호텔에 숙박했다면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미국의 튜로나 한국의 쏘카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쏘카와 같은 카쉐어링 회사가 혁신적이라는 평을 듣는 이유는 기존의 렌터카 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최소 단위가 보통 하루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쏘카와 같은 회사는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쏘카를 하루, 이틀, 일주일 빌린다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기존의 렌터카 업체들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훨씬 더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장기로 이용하게 되면 약 월에 50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이동에 관련한 거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돈으로 이 정도 기간 동안 쏘카를 이용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특성을 가지는 카쉐어링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훨씬 더 짧게 쪼개서 이용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떠안고서라도 시간당 비용을 적게 가져가고 싶은 가격의 민감한 20대 30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량 렌탈 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과 법인들의 차량 장기 렌탈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렌터카 업체들이 앞으로도 큰 힘을 발휘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롯데 렌탈도 앞으로도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대부분의 자금을 기존 사업 강화에 쏟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장래성도 굉장히 밝은 회사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오랜만에 선녀로 보이는 공모주가 나타났다.